지난 시간에 배운 거 조금 복습 좀 하자. 자, 뭐 이론자 중심원자 하나는 충분히 아니까. 자, 요것만 복습하자. 요렇게 세 개만. 탄소는 중심원자 2개짜리의 분자가 몇 종류 존재한다고? 세 종류가 존재해. 이게 이제 탄화수소를 기본으로 한 말이야. 기준이 누구였지? 실험식 CH2가 기준이었어. 이것 또는 CF2 이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플로린 화합물은. 그렇다면 기준이 이게 기준이 되겠어. 그렇다면 플로린이 계층적으로 2개씩 분포하면 이중결합. 이렇게. 저 이중결합에서 결합 하나가 이름이 뭐라고 했냐? 단일결합 시그마 본딩 빼고. 아, 그런 말 안 했구나. 파이 본딩이 하나가 얘기했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럼 포화가 되면 F가 몇 개가 된다 그랬지? 6개. 그래서 주변에 여긴 플로린을 넣어야지. 플로린을 집어넣으면 요런 식으로 결합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 더 플로린과 탄소가 파이본딩 얘기는 분자 구조에 가서 중요하니까 식에서 들어둬.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유전자쌍을 보면 공유전자쌍을 한번 보자. 7쌍, 6쌍, 5쌍인데 요게 기준인 이유는 아래 참자. 그지? 기억해? 그리고 비공유를 굳이 따진다면 플로린 개수에다 곱하기 3. 오케이? 비공유 전자쌍은 플로린 개수에다가 뭐를 해라? 곱하기 3. 얘는 몇 쌍? 18. 얘는 12. 얘는 6.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거 됐고, 질소는 기준이 누구였니? 얘였지. NF. 그래서 얘들은 배위수가 3이기 때문에 2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N2F2. 이때 그릴 때도 명심할 건 플로린은 꺾어주자. 왜? 얘가 있어서. 맞지? 이런 식으로.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찍어야 되겠지. 굳이 찍는다면. 그렇지? 이런 식의 결합을 형성을 한다. 그 다음에 포화가 최대의 포화가 F4.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조심할 건 비공유가 중심에 있다는 거. 플로린 3쌍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애가 누구? O2F2밖에 없어. O2F2. 그래서 O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조심할 건 비공유. 오케이? 기억하죠? 요거를 꼭 암기하고 계세요. 특히 정수 떨어지는 거 있죠. 이 정수 떨어지는 게 누구예요? 짝수가, 분모가 짝수인 애들이 정수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몇이 떨어질까요? 2가 나오겠죠. 공유분의 비공유를 하게 되면. 그쵸? 이런 식의 결합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를 위한 거고요. 사실은 분자 구조를 파악하려면 전자 구름의 치우침 현상을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자 내에서 존재하는 공유 결합을 전자 치우침 현상으로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책.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오늘 여기다 끝납니다. 먼저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 결합은 누구겠나요? 공유결합이겠죠.
다시 말해서 결합이 극성을 띈다. 극성이라고 하는 거, 극을 띈다는 거거든요. 전하의 편재 현상이에요. 알겠어요? 전하가 편재한다. 전하가 출현이라고 하면 좀 웃기는데 전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나면 극성, 안 나타나면 무극성, 이런 식으로 결합을 따지는데 이 결합의 극성을 따지는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값이 누구냐?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자, 전기음성도의 정의가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화학결합을 이루는 전자쌍의 치우침 현상이거든. 누가 전자쌍을 되게 당기느냐? 알겠지? 실제로 전기음성도라고 한다는 정의는 공유결합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공유결합 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 공유 전자쌍을 누가 더 세게 당기느냐? 그들의 상대적 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정의를 써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걸 측정한다기보다는 미리 측정한 값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측정한 값을. 근데 폴링이란 과학자가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폴링은 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얘가 기준이에요. 플로린 4.0이. 얘를 기준으로 멀리 있으면 약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플로린이 17족 어디에 존재합니까? 2족이 17족에 존재하죠. 그죠? 걔로부터 멀다. 그럼 대각선으로 제일 먼 애가 1족의 맨 끝에 있는 애, 세슘. 프란심이겠구나. 87번. 그죠? 대각선으로 존재하는데, 니네, 지원이 손으로 가렸네. 서지원이. 그지? 손으로 가린 그 끝, 대각선 쪽에 존재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플로린으로부터 제일 먼 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막 다 외운다기보다는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를 할 때 적어도 이 값만은 알아두자. 플로린을 보면 4.0입니다. 그럼 바로 같은 죽인데 옆에 있는 산소를 보면 3.5예요. 그 옆에 있는 질소를 보게 되면 3.0입니다. 0.5씩 줄어가죠. 이주기 원소들이. 맞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계속 탄소 같은 경우는 얼마고 2.5고 뭐 이런 식으로 붕소는 2.0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상대적 힘의 세계에서 외우면 중요하지 않아요. 플로린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무조건 음성도 잦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0.9, 1.2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나트륨이 플로린부터 마그네슘보다 멀리 있으니까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는 음성도가 작다. 하지만 금속들을 우리가 그렇게 상대적 세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비금속만을 거의 중요시 여기거든. 거의 여기 17조 원소들이에요. 얘가 쭉 내려가서 제일 약한 애가 수소거든요. 2.1. 그러면 여기에서 비금속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비금속이잖아요. 지금 보면 요것들이 비금속 원소인데 이 비금속 원소 사이의 음성도가 중요해요. 이 밑에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끝낼 거예요. 금속. 왜 금속끼리 상대적 세기는 중요하지 않느냐? 금속들은 절대 공유결합하지 않거든요. 그죠? 더군다나 금속은 금속 결합에서 봤듯이 자기 자신하고 밖에 안 해요. 다른 놈들하고 붙어 있으면 혼합물이 되고 그걸 우리는 합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속은 상대적 세기를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비금속 사이에서 음성도를 가져야 공유결합을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플로린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소인데 적어도 이 앞에 3대장하고 맨 꼬드레비 수소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참고로 본다면 H와 FON은 외워두세요. 알겠죠? 핸드폰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H와 FON 순서대로. 오케이? 그리고 금속은 그거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딱 잘라놨느냐?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구체적 해석도 좀 보게 될 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런 비금속과 작은 금속이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온 결합이 형성되면 음성도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성을 가져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1 상대값이지만 그 다음에 이 금속들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전자쌍 하나가 어느 원소들한테 확 쏠리게 돼서 완전히 가져가 버리면 이온이라 하고, 지금 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전자를 확 가져가는 형태는 없고 전자가 치우친다. 그래서 전하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 그 전하는 1이 아니겠죠. 알겠어요? 제가 지금 이 친구랑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가져가 버리면 나는 마이너스 1이죠. 전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저 친구는 플러스 1이에요. 하지만 얘가 안 놀라고 막 땡기고 있어요. 근데 전자쌍은 내 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은 아니죠. 그래서 델타라는 말을 써요. 델타 플러스. 그럼 저쪽은 내가 가져갔으니까 델타 마이너스, 저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부분전하라고 해요. 이런 부분전하가 생기려면 음성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괜히 멋있게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원소끼리는 무조건 전자쌍 치우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원소는. 음성도가 똑같은 애가 없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음성도 차이가 있어서 전자 치우침이 있다. 말 참 길죠. 그걸 한마디로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91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만 정의를 합니다. 음성도는 플로린이 제일 세고, 그리고 플로린부터 멀어질수록 음성도가 약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종만 보더라도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음성도가 점점 줄게 되는 거죠. 근데 질소를 보면 음성도 얼마예요? 질소? 3.0으로 뜨죠. 근데 염소 얼마인가 봐봐요. 같은 3.0이죠. 근데 질소가 좀 셉니다. 유숫자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알았지?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줘서 그래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를 할 거냐면 바로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를 배우게 될 겁니다. 결합이 극성 결합이 형성이 돼서 전하가 출현을 하게 되면 그 전하력의 세기에 의해서 모멘트 값이 출현하거든요. 그게 벡터예요, 벡터. 벡터가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란 이 말. 잘 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결합의 극성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울 겁니다. 무극성이 있겠고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극성이 있겠죠. 그럼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뭘까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다. 쉬운 말로, 더 쉬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원소예요. 같은 비금속 원소요. 이게 무극성 공유예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 사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가 무한하니까 이들이 세기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극성도 음성도 차가 크면 극성이 셀 건데, 그래서 이 차가 0이다, 차가 0이 아니다, 그럼 0이 아니면 얼만큼 더 세냐? 이 값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계산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얘는 쌍극자. 쌍극자라면 뭘 말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의미하거든. 이 부분전화예요, 부분전화. 전하가 가운데 딱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치우쳤기 때문에 1은 아니지만 치우친 만큼의 전하가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생기더라 이거야.
이것이 0이 아니다만 알면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뭘까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값이 0이다. 지금 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거 알죠? 무극성 공유결합도 그렇고 극성 공유결합도 그렇고 얘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별 커다랗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볼 건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러면 공유결합하고 무극성 공유결합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 음성도차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음성도차가 0이라면 전자쌍 치우침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들은 무극성 공유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는 표현으로 함께 우리는 구조식에서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보느냐? 여러분 말 그대로 구조식에서 보자 했잖아. 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문풀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예를 들어서 얘 한번 볼까? 얘를 한번 보자. 이러면 얘 같은 경우는 CF4라는 분자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을 주의 있게 봐봐. 선이 지금 4개가 나왔어. 공유전자. 이렇게 선 하나하나를 구분할 때 쓰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C와 F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 현재 지금 여기는 4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면 존재하면 뭐가 존재한다? 쌍극자 모멘트가 있겠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누구보다는 탄소보다는 플루린이 세죠?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 요렇게 표시해요. 화살표는 음성도가 센 쪽을 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는 모멘트 값을 의미해요. 벡터이기 때문에 그때 모멘트란 뜻으로 뒤에다 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 그럼 얘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게 존재하는 것들이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극성 공유결합.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 더,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O와 H의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2개 있다. 얘는 4개 있다. 모멘트 값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얘가 뭐를 띄고 이렇게 음을 띄고 얘가 양을 띄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당 어디가 음지 하나 띄고 어디가 양지 하나 띄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전체 분자 내에서 그 전자쌍의 치우침 편제 때문에 일어나는 전체 전하의 형성은 분자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다른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쌍 편제 효과가 생긴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눈을 좀 크게 뜨면 중심원자 하나짜리가 화합물일 경우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원자들만큼의 극성 공유결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더 큰 말로 설명하면 중심원자 하나짜리가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면 무극성 공유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CO2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씁니다. CO2를. 그러면 우리는요, 잘 봐요. 이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2개짜리라는 거예요. 2개짜리. 전자쌍 하나씩을 따져줘야 돼요. 전자쌍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다중결합이라도 극성 공유결합으로 설명할 때는 저렇게 2개가 존재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결합의 극성에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는 선 하나, 전자 한 쌍을 놓고 따지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려움 없죠? 그러면 이제 원자 2개짜리 한번 가봅시다. 두 개를 들어가게 되면 자, C2F4예요. 이걸 해석하시면 되겠지. C와 F의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고
극성 공유결합이 4개가 존재하고, 맞지? 4개가 존재하고, C와 C의 무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합니다. 라고 읽으면 된다. 이거 보고 파악하는 거 쉽지? 근데 이거 보고 파악해야 돼. 이거 보고. 알았지? 근데 우리 이거 해봤잖아. 지난 시간에. 그지? CF2는 기준이고, 뭐 이러면서 풀어봤잖아? 그걸로 이걸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얘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요? 없죠? 중심 원자가 하나짜리는 없다고요. 그럼 극성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4321을 기억하시라고요. 질소는 중심 원자일 때 선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최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면 여기가 3개 붙었다는 건 극성이 3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을까요? 중심 원자 누구예요? 얘 탄소죠. 탄소는 선이 4개예요. 그냥 쓴다면 이쪽으로 3개가 뜨고 이쪽으로 하나가 뜨죠. 맞지? 그래서 얘는 4개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고? 2개 있고 F가 2개니까 얘는 선 하나밖에 안 나오는 애잖아. 5와 5 사이에 하나 있고 무극성. 이해합니까?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하나에 극성 공유결합이 2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지? 지금 얘기가 뭔지. 전자쌍 치우침 현상은 이런 걸 뜻해. 알겠니? 여러분들이 배우는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그런 얘기야. 그리고 페이지 192쪽을 넘어가 봐봐. 거기 넘어가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자, 192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란 말이 나올 거야.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 이렇게 뜨겠지? 자, 이온성과 공유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야. 우리가 굳이 어떤 성향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항상 공존으로 설명을 하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했던 거 선생님이 이온결합 그러면 니네 뭐 생각해? 선생님한테 배운 식대로 생각한다면 이온결합 하니까 뭐 생각나니? 배운 대로 설명해봐. 이온결합 뭐 생각나? 뭐라고? 그래,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 그치?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이지. 그거 기억나잖아. 맞지? 구분은 그렇게 하라고. 근데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얘처럼 설명해야 돼. 그 그래프 양쪽의 세로축을 봐봐. 양쪽의 세로축. 왼쪽은 결합의 이온성이고 오른쪽은 결합의 공유성이라는 게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온의 그 결합의 이온성이 100%인 애들은 없어. 알겠지? 이온의 결합성이 100%인 애들은 없고 결합의 공유성, 공유의 공유결합성 있잖아. 결합의 공유성이 100%인 애는 있어. 여기서 결합의 공유성이 100%인 애가 누구냐?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간단하지. 대문자 몇 개? 하나야. 그걸 원소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합의 공유성과 결합의 이온성을 따질 때는 뭐에서 찾는 거야? 화합물에서 찾는 거야. 화합물. 원소는 무조건 결합의 공유성이 100%인데 화합물이 되면 대문자 2개가 되면 그 결합 내에는 이온성과 공유성이 공존한다는 얘기야. 그때 공유성이 더 크면 공유결합이고 이온성이 크면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이온결합성만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결합의 공유성과 결합의 이온성이 공존하는데 이온성이 많아져 버리면 이온결합이라고 한다고. 그게 금속이 나타날 때의 결합이라고. 알았어? 그럼 이건 뭐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HCl은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HCl 이거 공유결합이죠.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요.
공유 결합성이 커요. 하지만 결합의 이온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해질하고 이온결합 물질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 전해질은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꼭 이온결합만 이온화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분자들 중에서도 이온이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대부분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이런 애들을 산성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애들을. 중학교 때 산성 배웠지? 3대 강산 이런 거 배웠잖아. 뭐 있어? 보문산 좋아요. 그죠? 그 다음. 자네 왔구나. 너무 조용히 들어오는데 다 들켰어. 다 쳐다보고 있어. 염산, 황산, 질산 있었죠. 얘들이 다 분자인데 결합의 이온성도 있는 애들이죠. 크게. 그래서 그 그래프는 그냥 의미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대학교 같은데 한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자들의 공유성과 이온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는 소금은 이온의 결합의 이온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이온의 결합의 공유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 둘 다 공존하는데 결합의 이온성이 커서 이온으로 끊어지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러면 이온 결합은 아까 우리 공유 결합은 이렇게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을 설명했지만 이온 결합은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너네들 그거 봤지? 물에 들어가면 다 녹는 건 아니야. 알아? 100개를 녹였을 때 100개를 다 이온화되면 그건 강전해질이라 한다. 근데 100개가 이온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이온화도가 1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세트산 CH3COH는 이온 결합이 아니야. 아니죠. 얘들 이온 결합 아닙니다. 왜? 아세트산은 분자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온화 되잖아요. 산이니까. 근데 아세트산 나트륨은 이온 결합이거든. 그럼 굉장히 아세탄보다도 이온화 되게 잘 됩니다. 100% 이온화 되진 않아요. 엄청 0.99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가 왜 이온화 안 되느냐? 결합의 공유성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이온화도가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온화도가 떨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있다. 앙금 알아? 앙금? 앙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근데 걔들이 물에 잘 녹지 않잖아. 그럼 얘는 결합의 공유성이 좀 큰 애들인가 보다. 이온 결합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 설명할 때 쓴다. 그 기준을 음성도차가 1.67 이상이면 결합의 이온성이 크고 1.67 미만이면 결합의 공유성이 크다라고 정의는 하는데 예외적인 게 있어. 누구냐? HF야. HF. 플로리나 수소 봐봐. 니네 플로린 아까 얼마였냐? 음성도. 4.0. 수소는 2.1. 그럼 1.9 차이 나잖아. 그럼 1.67 이상이잖아. 근데도 얘는 결합의 공유성이 더 큰 수소화물들의 특징이야. 그게 오른쪽에 그래서 그 빨간 줄 위쪽으로 향한 애들이 이온결합성 물질이고 빨간 줄 밑에 줄에 해당되는 애들이 약간 결합의 공유성이 큰 애들이거든. 그 중에서도 1.67 미만인 1.67보다 큰 근데 빨간 선으로 또 많이 벗어난 HF 정도는 잘 봐둬라 이거야. 알겠지? 딴 건 없다. 끝. 자, 이제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을 보자. 어차피 선생님이 쌍극자 모멘트는 여기서 설명을 했거든. 했지만 그 정의를 한번 또 볼게. 자,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쌍극자가 먼저겠죠? 자, 전하는 항상 일방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전하가 생기는 이유는 뭐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전자 한 쌍의 움직임 때문에 얘가 생긴다 이거죠. 우리는 얘를 쌍극, 양과 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델타라고 읽거든요. 델타. 이 델타 값은 1보다는 작겠죠. 무조건. 그죠?
전자쌍이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니까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쌍극자예요. 근데 이 델타 값도 1보다 가까우면 크고 1보다 조금 멀면 값이 멀어지면 약한 거잖아.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뭐 기구가 측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본다면 그 쌍극자 모멘트 크기, 이것은 µ값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기호를 같이 써요. 저기도 어디냐, 물리학은 얘를 물투가면 마찰계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이놈저놈 왔다 갔다 써요. 알겠습니까? µ값이 이렇게 씁니다. 전하량 곱하기 얼값으로. 얼은 거리죠. 그러니까 두 공유결합 간의 거리가 먼데도 델타 값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쌍극자가 굉장히 센 거거든. 대부분 가까워야 이 델타 그 Q 값이 좀 커지거든요. 근데 먼데도 Q 값이 크다는 건 쌍극자 모멘트 값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써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자, 내가 이렇게 던지는 말을 똑같은 말 니들이 해보면 돼.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똑같은 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려면 똑같은 말. 마이크 드려요? 리액션 좋았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또 다른 말로. 못 알아듣겠어요. 동생이 그랬어. 뭐라고 할래? 꺼져 그럴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얘기는 전기 음성도차가 뭐라는 얘기다? 0이라는 얘기다. 그럼 어떤 원소끼리다? 그 얘기 하라고. 그게 끝이라고 우리 화원에서는.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전기 음성도차가 0이 아니다. 서로 다른 원소다. 이게 끝이라니까. 알았어?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만 물어봐. 됐지? 그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193쪽 보세요. 자,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 폴링이 얘기했으니까. 2번,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플루오린과 가까워지죠. 맞죠?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어때요? 플루오린과 멀어지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설명이에요. 다음 3번, 결합한 원자의 전기 음성 차이가 크다면 모멘트 값은 크다니까. 그죠? 음성도 차가 크면 모멘트 값은 크다니까요. 부분전화가 크게 나오니까. 네 번째,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 음전하를 떼야 됩니다. 알겠어요? 전자쌍을 끌고 갔으니까. 자, 다섯 번째,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음성도 차도 0이고요. 쌍극자 모멘트도 0입니다. 됐죠? 자,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 공유결합. 극성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잖아.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말이 5번, 6번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함정 비슷한 게 2번 같은 거고요. 됐죠? 자, 2번. 두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원소. 누구라고 했어? 핸드폰. 핸드폰. 그럼 누구랑 누구? 플로린과 수소. 그럼 두 번째로 꺼내는 산소와 수소. 세 번째로 꺼내는 질소와 수소. 이렇게 됐죠. 야, 추워 죽겠는데 계속 부채질해. 덥냐? 난 추워. 바람이 일단 나한테 오나 보다. 저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야. 얘기하잖아. 은서우로 왜 늦잠 잤어? 적적하지 않고 참 좋군요. 서라운드. 제가 저번에 수업한 거를 수업을 다 날렸어요. 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날 수업한 거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꿔야 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걸 꼭 안 낀 거야, 꽉. 어이가 없어서. 개강반 수업 2개 날렸습니다. 개강반. 막 애들한테 막,
집에 가서 피드백하고 뭐 네 그러고 갔는데 선생님 소리가 안 나와요. 마이몰 하고 있더라고 선생님이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자 3번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찾으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에 중심 원자 2개짜리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있다가 답이죠. 극성과 무극성이 둘 다 있을 거 아니야? 다행스럽게 얘들은 중심 원자 하나짜리야. 특히 기억은 무극성 아닙니까? 원소니까. 그러면 니은, 디귿은 모두 극성만 존재하겠지? 질문. 니은에 몇 개 있겠냐? 극성 공유결합.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중심 원자 질소니까 3이잖아, 3 걔는. 그러면 디귿은. 그렇죠. CO2 그러면 C와 O 사이가 원소가 2개니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중결합은 2개예요. 따라서 삼중결합은 3개라고 칩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자 4번 가에서 H와 CL의 전기음성도 크기를 비교하면 누구 쪽이 마이너스야? CL 쪽이 마이너스지? 그럼 CL이 크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는 지금 이만큼만 듣고 교실 문을 나가도 다 맞아야 돼. 그럴 것 같지 느낌에. 그지? 여기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지? 그런데 이거랑 뒤에 분자랑 섞어서 내면 헷갈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 다음 중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와 다음 중 극성 분자를 찾아라는 문제랑 니네가 헷갈리는 거야. 스스로가.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다 누구 탓이야? 니네 탓이야.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그것만 무너뜨려도 너희들은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 무조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는 거. 알았어? 그럼 뭐 있어야 되겠어? 경험치야. 천부적으로 그걸 타고난 애들이 있고 경험치라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 자, 5번째. 가나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비교하면 가는 비금속과 비금속이지. 나는 금속과 비금속이지. 당연히 나가 크죠. 이해 갔어요? 다음 6번. 지금 보시면 가와 나를 비교했구나. 가가 크죠. 그럼 나는 무극성인데 그죠? 가운데 조그만 애 있는 애를 못 봤어요. 전 오른쪽 커다란 놈이 난 줄 알았는데. 6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은 누구다? 가 맞았고요. 여러분 다도 맞습니다. 이온결합이지만 극성, 결합의 공유성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온결합도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란 말을 쓰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화학 원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 누구는 없어져라, 이온결합은 빼버립니다.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온결합에도 결합의 극성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있다고는 했는데 출제자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이러면 이온결합 빠집니다. 그래서 1번 답은 틀린 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맞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고등학교스럽게 배우세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냅니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고급 화학을 공부한 애들이 막 와서 토를 달죠. 이거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욕만 태백이를 먹고 선생님 또 괜히 막 둘러치는 거 알죠? 막 이렇게 다 옆집 애기 난 거, 강아지 새끼 난 것까지 막 얘기해서 이상하게 달래서 보냅니다. 그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지금 극성 공유결합 하면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금속 들어간 건 이온결합인데 이렇게 배제해 버리세요. 알았지? 그래서 가 하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은 나 하나죠. 그래서 동그라미. 결합의 극성은 가가 나보다 크다. 빙고. 그게 5번 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는 CL보다 작다라고 해야죠. 금속인데. 됐지요? 됐습니다. 넘기십시오. 자,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다 쌤한테 배운 겁니다. 루이스 전자 점식 그리는 법. 첫 번째 뭘 찾아라? 그렇지. 분자 내의 중심 원자를 찾아라. 오케이? 분자 내의 중심 원자를 찾아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중심 원자가 몇 개일 때? 하나일 때예요. 중심 원자를 찾은 후 그 주변에 있는 분자 주변에 있는 원자 수를 계산해라. 알았지? 질문. 니들이 손가락으로 저기 봐봐. 손가락 이렇게 그려봐. 탄소 몇 개 있어? 구조식. 그렇지. 4개 있지. 4개. 탄소는
자, 첫 번째 구조식 그려봐. 자, 손 올려봐, 이렇게. 자, 그려봐. C는 싫다 이거야? 이거지, 이거. 첫 번째가 단일 결합 4개. 3은 세 방향, 이중결합 하나, 단일 2개. 두 방향, 이중결합. 하나 더, 삼중결합, 단일결합. 됐니? 이제 내가 던지는 걸 니들이 예측하면 돼. FCN. 내 말 잘 들어. FCN 그러면 왼쪽으로 단일, 오른쪽으로 삼중. 아, 물론 왼쪽으로 삼중, 오른쪽으로 단일해도 돼. 알았지? 그렇게 정확하게 중심 원자가 찾아지면 주변의 원자를 고려해서 구조식을 찾고 선 하나를 전자 한 쌍으로 표현한,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자, 질소는 비공유 몇 쌍 찍어? 한 쌍. 산소는 2쌍. 그 다음 플로린은 3쌍. 질문할게. 니들 안 배운 거야. 염소는 몇 쌍 찍을래? 3쌍 찍어야 되겠지? 플로린 바로 밑에니까. 브로민은? 안 배웠죠, 그죠? 브로민은 몇 쌍 찍을지 모르겠죠? 풀 뜯는 염소를 부어. 얘들이 17족 할로젠이잖아. 다 3쌍이야. 동족 원소니까. 아이오딘도 3쌍씩 찍으면 되고. 알겠어?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다. 알았어? 195쪽에 잠깐 봐야 될 게 이온.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이건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다. 양이온들은 외곽에 전자의 점을 찍지 않는다. 양이온들은. 왜? 잃어버렸다고 치는 거야. 외곽에 전자가 없어. 이거야. 없어. 근데 음이온들은 찍어. 몇 개 찍을까? 모두 8개를 찍어. 선생님 2개는 없나요? 없어. 알았니? 2개는 누가 있겠어. 그러나 LIH에서는 존재할 수도 있어. 왜? LIH에서는 음성도 누가 세? 니네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이지. 금속이 있는데. 그럼 음이온이 누굴까? 수소야. 음이온이. 그때는 전자 2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은서야? 됐죠? 비금속은 외곽의 전자를 다 찍어주고 음이온이 되면 금속은 버려버린다. 알았지? 자, 페이지 196쪽 가봐. 자, 루이스 전자 점식 구조에 대한 설명이야. 1번,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낼 때에는 원자의 모든 원자를 점으로 나타낸다. 미쳤냐? 20번은 그럼 20번 찍어야 돼? 미치는 거지. 그게 전자 점식이야. 쉽게 나타내려고 쓰는 건데 외곽의 전자만 찍는다. X. 루이스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죠. 다음 3번, 원자의 홀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한다. 여러분, 홀전자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실제 탄소는 안정한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몇 개예요? 질소 옆에요. 질소 옆에. 그렇죠. 질소가 3으로 제일 크잖아요. 그럼 앞뒷박인 탄소산, 앞뒷박이래. 참, 말 참 저렴하게 한다. 전과 후는, 원자번호 전과 후는 2개겠죠. 이해 갔어요? 되게 말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오늘. 더워서 그래요. 4번 보자.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결합은 결합선 2개로 표시한다. 질문. 전자는 몇 개 써야 되냐? 그렇지. 자, 2번, 3번 볼게. 자, 앞으로 문제 풀 때 XY 임의 원소 기호로 나면 실제 원소 찾아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주기 원소가 많이 나온다. 지금도 이주기 원소 XZ라고 써 있을까요? 맞지? 그럼 X는 무조건 누구다? 산소야. 선 2개의 비공유 2쌍이잖아. 비공유 쌍만 딱 보고 푸는 거야. 그러면 Z는 누구겠냐? 비공유 없네? 선은 4개 나오네? 탄소야, Z는. 그러니까 곧 가는 OF2야. 이주기 원소니까 OF2. 나는 누구겠어?
CO2겠지, 나는 CO2. 됐지? 1번 가에서 X는 부분 전하 뭐를 띈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니네 산소면 서열 몇이야? 서열, 음성도 서열. 그렇지. 핸드폰인데 폰, FON. 유일하게 누구한테 밀려? 그래서 OF도 잘 나가, 시험에. 산소는 플로린과 있을 때 양전하 뛴단다. 1번 양이라고 써야 되고, 2번 나에서 X와 Z는 극성 공유결합 한다. 맞잖아. 몇 개 한다, 4개 한다까지 생각하라고. 다음, 가에서 공유 전자쌍은 2쌍이죠. 비공유 몇 쌍이에요? 8쌍이죠. 그죠? Y 3쌍씩에다가 X 2쌍이니까 8쌍이죠. 다음,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는 나가 가보다 더 적다가 답이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중심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수를 물을 수도 있어. 중심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수는 누가 더 많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알았어? 이거 봐봐. 중심원소 비공유 전자쌍수 누가 더 많아? 왼쪽 오른쪽. 봐. 당장 오해하잖아. 똑같죠? 중심원소 얘가 산소, 둘 다 산소인데 비공유 전자쌍 똑같죠? 전체 비공유 전자쌍은 얘가 크죠? 얘가 F가 태성씩 있으니까. 뭘 묻는지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출제자 의도를 묻지 않고 자기 문제의 견해를 밝히는 거죠. 3번 루이스 구조를 각각 나타내세요. 가는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루이스 구조로. 구조를 나타내래. 구조 이렇게 나타내면 구조식 이거. 이게 끝이야. 실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더 정답이야 얘들아.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도 표현해도 된다 그랬죠.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해도 돼. 저게 더 수월하지. 루이스 구조는 저렇게 나타낸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타내? 나는 이렇게 나타나면 돼. 나는 알지? 그래서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 몇 나와? 1 나오죠? 1. 그죠? 공유분의 비공유. 공유 그러면 선숫자 세라고 했잖아. 네 번째,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 중에 옳지 않은 것. 니들이 처음 전자점식 찍을 때 이지됐어. 기억나냐? 2번 봐봐. 수소. 막 주변에 온통 점 찍어놨지? 수소는 비공유가 없다.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5번. 염화나트륨의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1번 염화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염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보다 점이 한 개 더 많다. 맞는 말이잖아. 전자 하나 더 많아서 8개 된 거 아니야. 나트륨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없지만 염화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8개다. X예요 이거 여러분.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온은 잃어버려서 만들어진 거라 외곽의 전자를 표시하지 않고요. 염화이온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라 그냥 전체 원자과 전자는 없지만 채워진 표시를 해주는 거죠. 들어왔다는 표시로. 질문. 나트륨하고 염소는 전자수가 같다 다르다.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 전자수 같다 다르다. 이거 보고. 착각하기 제일 쉬워요. 다릅니다 여러분. 나트륨은 10번 네온을 따라간 거고요. 염소는 18번 아르곤을 따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애들이 다 틀려요. 아셨죠? 다시 나트륨은 세트 1이고요. 염소는 세트 2다. 조심해라. 다음 3번 염화나트륨은 루이스 구조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요? 공유결합이 아니니까요. 공유 전자쌍이 없잖아요. 됐죠? 6번째 암모니아 전자 점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암모니아 이렇게 나타나면 되죠? 요거 최초로 부러졌어요. 오늘 안 좋은데? 하나가 되게 비싼 거 알죠? 자네들 샤프보단 비싸요. 이게. 여기까지 해줘야 암모니아죠. 맞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물은 이렇게 표현하면 물이 끝나죠. 그 다음에 플루린화 리튬. 여러분 리튬 이렇게만 쓰면 돼요. Li하고 플러스. 플루린은요. 전자를 8개 찍어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요건 되겠죠. 산화칼슘. 야, 산화칼슘 어떻게 써? 양이온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칼슘하고 2가 플러스. 그리고 산소니까 8개 다 채워진 다음에 2가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